네, 앉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영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개, 공인중개사 개념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들어갑니까요? 중개업. 중개업은 딱 세 가지. 다른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자,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세 가지. 다른 건 몰라도 중개업은 공식처럼 공부해야 돼요. 공식. 자, 세 가지. 다른 사람은 의뢰, 일정한 뭘 받고, 보수. 중개를 뭘로 한다? 이 중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째 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중개업이다. 뭘 업으로 한 것이? 중개. 그럼 상담을 업으로 하면 뭐가 돼요? 상담업이 되는 거지. 상담업이 되는 거지. 업이란 건 계속성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란 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른 사람. 의뢰인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의가 의뢰인.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A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물건 팔고 싶다. 의뢰가 들어오죠? 그럼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이 알았다. 승낙이 떨어지겠죠? 중개해 주겠다고?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중개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중개계약 구두로 해도 관계없어요. 일단 의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의뢰, 여기서 의뢰가 들어간다. 그럼 의뢰인은 현재 이 물건 소유자가 팔려고, 자기 물건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것도 의뢰인 범위에 들어가고. 원래 소유자는 병인데 병이 갑에게 대리권을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구 대리인? 병의 대리인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도 의뢰인의 범위에 들어가고, 또 위임해서 위임받은 사람을 우리가 수임이라고 하거든요. 수임인도 의뢰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소유자가 의뢰를 했건 대리인이 의뢰했건 수임이 의뢰했건 다 의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뭘 받아야 돼? 보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과거에는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썼죠. 근데 작년부터 용어가 바뀌어서 중개보수란 말을 써요. 수수료 말을 안 써. 중개보수. 그래서 저는 수십 년간 중개수수료 하다가 보수라고 하려니까 작년에 되게 힘들었어. 올해지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 뭘 받아야 돼? 보수. 그럼 보수는 언제 받아요? 이제 둘 간의 거래가 끝난 다음에 받죠. 이건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다 알 거예요.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만이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간다. 뭘 받아야 한다? 보수.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 물건을 무료로 중개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했다. 그러면 그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돼. 그럼 중개는, 아까 우리가 중개 배웠잖아요. 첫째 시간에. 중개는 보수를 받아야만이 중개요, 받지 않아도 중개가 돼요. 받지 않아도 관계없어. 중개는 알선만 하면 중개야.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알선만 하면 중개. 근데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까지? 보수를 받아야 돼. 이게 차이점이에요. 중개하고 차이점. 그리고 세 번째가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 중개라는 것은 아까 알선하는 거. 법정 중개에서 알선한 건 중개라고 했죠. 그걸 업으로 한 것이 중개업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업이거든요. 업은 또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이쪽이 업이 되는 거, 이쪽이 업이 되지 않는 거. 그럼 업이 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 사람을 말하면 돼요. 누구나. 그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계속적이고 뭐다? 반복적이어야 돼. 계속적이고 뭐다? 반복적. 그럼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이건 이제 업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속적이고 뭐다? 반복성. 여러 번 해야 업이다.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한 번 해도 계속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한 번 해도 계속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사무소 내놓고 한 번 알선을 했어.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중개사무소 냈어, 안 냈어? 왜 안 냈어요? 설정이 없어. 근데 보통, 올해도 그런데 7월 달에 사무소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합격하면 바로 영업하려고. 올해도 있어서 그 친구 살짝 남들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자기 사무소 이미 내놨대. 얻어놨다고. 근데 운 좋게 합격을 했어요. 간들간들 했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합격할 것도 같고 못할 것도 같고, 올해 조금 어렵게 나왔으면 아마 떨어졌을 거야. 근데 올해 좀 쉽게 나왔고, 그 사람이 합격했어. 그게 다행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사무소 내놓으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 알선을 했어. 그러면 그건 한 번 했지만 계속으로 보는 거야. 왜? 사무소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이냐 아니냐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에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번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 사무소 내고 한 번, 영업 개시고 한 번은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우연히 한 번 그러면 여기야. 우연히 한 번 계속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럼 비영리 목적은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업이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그래서 이걸 알아두셨는데, 그래서 중개업 개념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1번 다른 사람의 의뢰, 2번 일정한 보수, 3번 중개를 뭐다?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요. 근데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 잡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또 하다 보면 둘이 차이점을 몰라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중개하고 중개업 차이가 뭐예요? 이건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안 받아도 중개가 될 수가 있죠. 이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보수. 이거 차이점. 또 차이점. 이건 한 번 해도 중개가 될 수 있죠? 근데 업이 되려면 한 번 해야 돼?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이거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도 계속이 되면 업이 되는 거고,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이제 다 공부해 놓고 또 저걸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되기 쉽죠?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 끝. 공인중개사 개념 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용어가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 영어에서 신경 써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란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등록이에요, 등록. 과거에는 중개업하려면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허가가 아니라 뭐다? 등록. 중개업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동남구예요, 서북구예요, 여기가? 서북구요? 서북구청에 등록을 하면 돼. 등록을 하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인중개사고, 중개업하고 했다고 서북구청에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 등록, 개설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개업공인중개사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록이야,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등록.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등록. 등록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그래, 진하게 쳐줘야 돼, 진하게. 진하게 쳐야 돼. 아, 좋았어요. 별걸 다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줄여서 개공이라고 쓸 겁니다.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중개인이라 그래요. 기니까 내가 중개인이라고 쓸 거예요. 법 부칙 6조 2항 쓰다 보면 1시간 다 가. 중개인.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이거 흔들면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뭐다? 중개인.
이걸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개념 잡습니다.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들 뭐 학교 가면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사무소 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뭐 법무법인,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 법인 만들고, 법무사도 그러고, 이렇게 법인 만들어 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야 돼. 상법상 뭘 설립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등록? 개설 등록. 첫 번째 회사 설립. 두 번째 개설 등록. 그럼 뭘로 바뀌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뀝니다.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설립하라? 회사.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이제 어떤 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거 회사 종류. 뭐 아무 회사는 설립해서 서부구청에 가서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인 개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만 설립하면 그냥 법인이요. 중개회사가 되려면 뭐까지 해야 돼? 등록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갈 1번에 나와 있어요. 자본금 5천 원 이상 상법상 회사 설립, 개설 등록한 법인. 그렇게 나와 있죠. 회사 설립에다 번호 몇 있어요? 1번. 2번이 개설 등록. 일 번이 회사 설립, 2번이 개설 등록. 정리됐어요? 그럼 법인 개공으로 바뀐다. 됐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뭐예요? 법인 중에서 이제 이거 하나 더 알고 가야 돼. 특수법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2번.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란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그래. 어느 법인? 다른 법률. 이것은 다 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거든요.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럼 특수법인 종류가 뭐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나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지역농업협동조합.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지역 무슨 조합? 산림조합.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 법률을 다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고,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그럼 농업협동조합법은 중개사법이 아니죠. 그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지역농협은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다른 법. 이런 것을 무슨 법이? 특수법인. 개념 잡았어요? 개념 잡았습니까?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이 특수법인은 등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일반 법인은 등록을 해야지 되죠? 그럼 이거 특수법인은 등록을 해야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떤 건 등록을 해야 돼요? 자산관리공사는 개설 등록을 해야지. 적법. 그럼 이 세 가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하는 것은 넷 중에서 어떤 것만?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법인 중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 다른 법,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나와 있죠? 일단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럼 여기도 등록 동그라미. 뭘 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자격증.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개인적으로 영업하면 다 이거야 되는 거지. 법인 안 만들고. 보통 일반인들은 다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렇죠? 그냥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해되셨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증하고 뭐까지 해야 돼? 등록. 여러분들 서북구청에 있다 하면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바뀌어요. 개념은 어려운 거 없죠? 네, 끝.
그럼 이제 뭐가 문제예요? 중개인. 중개인이 문제다, 중개인. 중개인은 어떤 사람 말이에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계공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책 한번 읽어봐. 세 줄. 책이 없어? 네,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봐. 한번. 자, 이분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옛날부터 해보시는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자격증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 간주를 해줘. 왜 그러냐면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자격증 없더라도. 그래서 개업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 것으로 세 번째 줄. 뭐 해준다? 간주를 해줘. 그럼 이제 중개업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중개업 역사를. 중개인이 언제 태어났는가 그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 중개업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요? 조선시대예요? 고려시대예요? 삼국시대예요? 고려시대? 예, 고려시대에 뭐가 있어요? 객주 거간이라고 있어요. 요즘 뭐 TV에서도 객주란 뭐 드라마를 하던데. 예,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객주가 등장했어요. 이 객주란 것은 이 객주는 뭘 했어요, 이분들이? 어? 술 파는 거? 오로지 막걸리? 주막. 그렇죠. 객주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 뭐 잠도 재워주고, 나그네 잠 재워줬잖아요. 숙박업, 여러분 말하면. 그렇죠. 물건도 팔고, 판매업. 또 돈도 빌려주고, 금융업. 또 남은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보수를 챙겼어요. 위탁, 매매업. 별걸 다 했어요. 또 물건도 보관해줘, 창고업. 별걸 다 했어요, 이분들이. 이 객주가 가장 그 중에서 비슷한 것이 위탁 매매입니다. 위탁 매매하고 중개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객주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면 객주 중에서 또 나눠져요. 거간이라고 있어요, 거간. 거간 들어보셨죠? 거간은 타인 가는 물건에 뭘 붙이는 사람? 흥정을 붙이는 사람은 거간이라 해요. 다른 건 취급하지 않아요. 오로지 흥정만 전문으로 붙이는 사람. 그럼 소만 전문으로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우거간이라 해요. 들어보셨어요? 소, 우자 써갖고 우거간. 소팔로 안 가봤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따라서 우시장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입 벌려가지고 몇 살, 뭐 가격 얼마 딱 매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거간이에요. 그것만 전문으로 해요. 다른 건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 포목만 전문으로 한 사람을 포목거간. 그럼 집만 전문으로 흥정을 붙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 직 가짜 해갖고 가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정만 전문으로 한 사람을 거간이라 그래요. 근데 거간 중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가학회하고 집주름. 가학회하고 뭐가 있어요? 집주름. 가학회 집주름은 거간 중에서도 토지하고 집만, 가옥 또는 건물, 집은 가옥이라고 해요. 가옥만 전문으로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가학회 집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간 중에서도 이런 건 취급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오로지 어떤 것만? 토지하고 건물. 그럼 오늘날 부동산 개공이 취급한 것이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럼 오늘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걸 최초 개업공인중개사를 해요. 우리나라 최초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객주 거간이 아니야. 가학회 뭐다? 집주름. 가학회 뭐다? 집주름. 가학회 뭐다? 집주름. 최초 개업공인. 이건 중개업 효시란 말을 써요. 시초. 중개업 효시란 말을 쓰고 있고, 이건 중개업 효시란 말을 쓰고 있고, 최초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가학회 집주름이야. 그렇죠? 토지 건물만. 그러면 이분들이, 이건 이제 언제까지,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조선 중기.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하는 장소가 뭐라 그래요? 영업소. 업무를 보는 장소. 한번 찍어봐. 이들 영업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학회 집주리 업무를 보는 장소. 좋아, 대답 안 해. 여기 찍어봐. 몰라요? 이쪽 본다.
전혀 감이 안 와? 그렇죠. 복덕방이다. 복덕방 들어보셨죠? 네. 이 복덕방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복덕방, 업무를 보는 장소. 요즘은 중개사무소지. 복덕방. 그래서 이제 이들 영업소를 복덕방이라 그래. 이제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우리나라 최초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뭐다? 각계 집주름. 최초 개업공인중개사 뭐다? 각계 집주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그 간판, 지나다니다 보면 중개업소 간판들 있죠. 집주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간판이 보일 거예요. 안 봤어요? 네, 간혹 가다 그런 상호를 쓰신 분도 계세요. 집주름이란 말을 쓰는 사람. 각계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좀 강하잖아요, 어강이. 집주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간판은 간혹 가다 볼 수가 있어요. 지나다니다가. 지금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런데 한번 지나가다 보세요. 또 각계 집주름. 최초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다? 각계 집주름.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조선 중개하다 쭉 옵니다요. 나머지 뭐 일제시대 이런 건 생략하고. 그죠?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제정됩니다. 소개란 말을 쓰고 있죠, 소개? 물건을 소개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신고제인데,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어요. 그럼 이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뭘 중개를 했냐? 부동산, 동산, 직업소개, 혼인중매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어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무자격제. 그리고 이때는 허가가 아니라 뭐만? 신고만 하고. 나는 소개영업 하겠다. 신고만 하면 부동산도 중개, 동산도 중개, 직업소개, 혼인중개 다 해. 근데 오늘날 개공들이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가 소개영업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다 했어. 그럼 공부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이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다가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는데 이때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로 바뀌면서 이제 뭐예요? 중개업을 하려면 신고만 한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 허가.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3년에 제정되고 4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84년도가 이래야, 이래. 이래 공인중개사. 그러면 지금 몇 회입니까요? 여러분들 27회가 되죠? 27회가 되죠? 그럼 30년이 넘었는데 30회가 넘어가야 되는데 왜 27회밖에 안 될까? 저 84년도가 이래면. 저 지금 16년, 내년에 16년 되잖아요. 그럼 30회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27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면 27회 건데. 초창기 때는 2년마다 한 번씩 시행됐어요.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러다가 이제 9회 넘어가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27회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1999년도에 중개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뭘로 바뀌어요? 등록제. 지금 중개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됩니다. 계속 등록제야.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다 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중개인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거 찾기 위해서. 언제 태어났어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뭔만 하고 영업한 사람? 이분들이 중개인들이야. 그럼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지금까지 영업해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허가로 바뀌면서 허가증을 그냥 줬고, 등록으로 바뀌면서 등록증을 그냥 줬어. 그럼 자격증은 없지만 무엇은 가지고 있어?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야, 개공.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등록한 것을 간주를 해줘. 그래서 신고에서, 61년부터 83년 사이에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이 중개인이다. 그래서 이제 중개인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왜 부칙 6조기는 이 항이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 중개사법에 중개인 내용이 없어.
법에는 없고 부칙에다 다 빼놨어.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가 중개인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걸 뭐라 그래? 중개인. 이제 부칙 6조 그러면 너무 기니까 내가 중개인으로 압축을 했어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이제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하시면 법인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중개인은 안 되겠죠? 중개인은 옛날부터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걸 할 거고 또 몇 명 어울려서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어. 친한 사람끼리. 법인 만들어서. 자본금 얼마 가지면 시작하면 돼? 5천.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투자하면 3명이 하면 금방 5천 넘어서잖아요. 법인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공 종류는 몇 가지? 3가지. 끝. 개공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 이건 이제 같이 묶어서 공부할게요. 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제도가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뭐가 있다? 중개보조. 이걸 통틀어서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고용인, 직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개념은 자격증 가지고 뭐 한 사람? 취업한 사람? 네, 간단하게 보면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중개 업무가 여기서 뭘까? 앞으로 이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중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알성. 뭘 알성? 거의 중개 업무야? 예, 좋아. 또. 좋아. 여기서 중개 업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직접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 뭐예요? 물건,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런 걸 매수인에게 다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거. 또,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거래계약서. 아까 매매, 임대차 계약서 통틀어서 무슨 계약서? 거래. 이것도 작성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원래 이건 누가 해야 돼? 개공이 할 일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할 일이죠. 근데 자격증 가진 소공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할 수 있어요? 보조도 할 수 있어, 보조. 중개 업무를 보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뭐 한다? 보조도 할 수 있다.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보조하는 건 뭐예요? 서류 복사,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소공은 만능이에요, 만능. 사장이 할 일도 할 수가 있고,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 다 하는 거죠? 그럼 보조원이라는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그럼 자격증이 있어, 없어? 중개 업무 해, 못 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원들은 계약서 못 쓰고, 확인 설명서 못 쓰고, 확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뭔만 해? 단순 중개 업무를 뭐 한다? 보조하는 자. 그럼 보조 업무가 뭐야? 서류 복사,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됐어요? 네, 커피 카프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뭐요? 소공. 없이 취업한 사람은 보조. 보조원. 그리고 이제 중개 업무는 할 수 있고 없고. 보조하는 건 같아.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용어 6가지 용어 다 끝났어.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또 막상 문제 나오면 자주 틀려요, 영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어는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기초적인데 내년 10월 가면 다 맞은데 이거 틀린다. 영어 문제는 자주 틀리게 돼 있어. 영어만큼은 법 조문을 좀 숙지하셔야 돼. 법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자꾸 읽다 보면 기억이 돼요. 자꾸 읽다 보면. 이해됐죠? 예. 끝났어요. 영어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중개대상물 넘어갈게요. 중개란 것은, 다시 정리할게요. 중개란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을 뭐 하는 거? 알선.
기억납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것이 뭐다? 중개. 한 번 해도 중개가 될 수 있죠? 보수 안 받아도 중개될 수 있죠? 네. 끝. 자, 중개업이란 것은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다른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일정한 뭐? 보수. 중개를 뭐다? 몇 가지 충족? 세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야. 그러면 중개하고 차이는 뭐예요?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하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끝. 공인중개사란 것은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놀고 있어도 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그죠? 내년 12월 되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올해는 이제 안 됐으니까 내년에. 됐어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란 뜻이 뭐예요?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설 등록. 됐어요? 예. 그럼 소공은? 개업공인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보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자격증 있어 없어? 중개업무 해 못해? 보조만 합니다. 그래서 영어 정리 끝났어요. 6가지. 별거 없죠? 근데 왜 문제 나오면 자주 틀린가 모르겠어요. 그죠? 중개, 영어만큼 맨날 틀려. 진짜요. 별것도 없어. 그래서 끝났어요. 영어.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영어 배웠으니까 우리 과목 공부하는데 조금 기초는 닦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중개대상물 범위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중개대상물 했는데 왜 또 나와? 여기? 자, 아까 법정 중개대상물이란 것은 법에 정한 중개대상물이란 뜻이죠.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정 중개대상물 범위 뭐가 있어요? 아까 뭐가 있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뭘 배우냐면 범위. 토지 중개한다는 거 공부하는 데 다 알잖아요. 그럼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토지 개념 모르신 분 있어요? 토지가 뭐예요? 토지. 참 땅 그러죠. 개념 정리하려면 좀 힘들죠. 그죠? 토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토지 종류도 여러 가지요, 뭐. 그죠? 임야도 여기 범위에 들어가고, 농지도 들어가고. 하여튼 토지라고 생긴 것은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토지에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이게 토지라고 하면 돼요. 가구 토지. 그럼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거요? 한번 찍어봐. 이제 앞으로 나는 저렇게 그려놓고 뭐냐 잘 물어봐. 동그라미 쳐놓고 뭐냐 잘 물어봐. 저건 뭐요? 수목. 그렇지. 오, 좋아. 수목. 어떻게 알았어? 자, 수목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내가 이야기하느냐? 토지 소유권은 미치는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갖고, 땅 속에 있는 것도 누구 거? 갖고, 토지 소유권 미치는 범위 상하에 미친다. 이것은 이제 공부하는 기초야, 기초. 민법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토지 소유권은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땅 속에 있는 것도 가구 거. 공중에 나무도 가구 거. 근데 내 땅 위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 저건 내 거. 저 별 본 사람 500원씩 내놔. 그 토지권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 그건 안 미쳐.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미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상하에 미친다. 일단 개념. 이것은 뭐 이제 학개론에서도 배울 거고. 그럼 딱 봐보세요. 근데 땅 속에 있는 것도 미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미치냐면 광물입니다. 미쳐지고 광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 토지에서 광산이 발견됐어. 나는 떼부자 됐다. 이건 자기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가 것이야. 광산은 미치지 않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치지 않아. 그러면 이따가 배우겠지만 토지라 해서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토지 중에서 개인 소유만 중개할 수 있어. 그럼 광물은 개인 것이 아니야.
그럼 이건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 소유만 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보세요. 토지는 이렇게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어서 토지대장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놔. 무슨 단위로 등록이 되냐? 한 필지 단위로 등록이 돼요. 이제 필지하고 획지를 여러분들 학계론에서 배울 거예요. 어제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배우게 돼. 이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야. 그러면 가부 소유로 한 필지가 등록됐다면 이 한 필지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가부 거. 그렇잖아요. 이 토지가 연속돼 있으니까 어느 범위까지 자기 소유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필지가 가부 소유. 그러면 사고 팔 때도 무슨 단위로 사고 팔 거세요? 필지 단위로 사고 팔아. 그죠?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하는 단위도 뭐가 돼? 필지 단위로 중개가 돼. 그럼 결론 나왔네. 토지는 어떻게 중개 대상이 돼? 필지.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이해됐어요? 몇 필지가?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근데 이제 이만큼만 사고 팔고 싶다. 가능하겠어요? 자, 그럼 가능하는데 이걸 이제 일필토지 일부라래. 일필토지의 일부. 그러면 이 일필토지 일부는 저것만 사고 팔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뭘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필지를 나눈다 해서 분필이라 그래. 그럼 분필을 해보면 이미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이 자체가 두 필지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출제자가 일부를 물었다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돼? 일부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한 필지였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서? 그러면 나누면 분필을 해버리면 이거의 한 필지에 두 필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결국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필토지 일부를 출제자가 물었으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돼. 사고 파는 건 안 돼. 저당도 안 돼. 이 저당권도 마찬가지 처분행위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되느냐면 용익물권. 무슨 물권? 용익물권이 아까 뭐라 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건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필을 하지 않더라도 필지를 나누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어. 또 이 부분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분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분필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첫째 시간 했는데 벌써 잊어먹었어? 있다고 했잖아요. 있다고.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 중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부는 그래.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방 잊어먹어.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 반복 학습이요. 그러면 우리가 학원에서 돌려준 것이 몇 번 정도 돌려준다 그래서 1년간 성실하게 다녀봐. 몇 번 정도 돌아갈 것 같아요? 10번 돌아가. 그래서 나는 항상 강조한 거 10번 보라 그랬어요. 어느 시험이든 시험장에 가려면 책을 10번 봐야 된다. 10번 보지 않고서는 응용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나중에는 이제 응용해서 나오잖아요. 단순 문제 같으면 풀 수 있지만 응용 문제는 못 풀어요. 10번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번을 보라 그래요. 그럼 봐봐요. 왜 10번이 나오냐면 11, 12월 달에 기초 강의 한번 들어가죠. 한 바퀴. 1, 2월 달에 기본 강의 한번 들어가죠. 두 바퀴. 3, 4월 달에 또 들어가죠. 세 바퀴. 5, 6월 달에 심화 들어가죠. 네 번. 7, 8월 달에 문제집 한번 돌아가. 5번. 5번밖에 안 나오네? 근데 왜 10번이 나와? 그쵸? 그럼 이제 9월, 10월이 중요해요. 9월, 10월. 이 9월하고 10월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국대 특강이 있고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시국대 특강 2주 만에 한 번 끝나. 그럼 몇 번째요? 6번. 6번이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는 이제 모의고사가 4번을 볼 거예요. 모의고사. 이건 전범위 문제니까. 이게 한 번씩 들어가요. 전범위 계속 돌아가니까. 그럼 몇 번째? 10번 되잖아요.
모의고사 10번 들어가. 이 전범위, 이때는 공부가 됐기 때문에 40문제씩 풀더라도 전 범위를 걸쳐서 풀기 때문에 이거 한 바퀴야, 한 바퀴. 이해됐어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10번을 보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성실해라. 이건 머리 싸움이 아니다. 성실한 게 싸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 기웃거리면 안 돼. 여기 보다가, 와, 저기 박물관 좋다 그래서 또 박물관 듣다가. 또 종로학원 좋다 그래서 종로학원 또 듣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애들이 누가 또 잘한다 하더라도 애들이 또 쫓아가니까. 그러면 죽도 박도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새로운 선택했잖아요. 선택했어, 안 했어? 그럼 새로운 것만 믿고 따라오면 돼. 왜냐면 60점 맞으면 합격이니까 어느 걸 보더라도 60점 이상은 다 나와. 90점 나와, 90점 이상. 어느 것을 하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온 거지. 그것이 달리해서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그걸 밀고 따라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기만 하고 흔들려.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강의 방식이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영입물권은 하여튼 일부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럼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떡해요? 일필토지 일부는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 내면. 된다고 답을 해야 될까? 안 된다고 답을 할까? 이건 안 되고 이건 되잖아요. 된다고 해야 돼. 뭐가 되기 때문에.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까 우리가 유치권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유치권은 중개할 수 되냐? 이렇게 물어봐. 된다고 해야 돼. 뭐가 되니까? 이전이 되니까. 그거 주의해 줘야 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유치권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것들이요. 그다음 여기까지 정의됐죠? 하나만 더. 임차권은 되겠어요? 일부가? 임차권, 임대차. 이 부분은 분필을 안 받고 이 부분만큼 임대차 설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돼, 안 돼? 이거 설정 이전 다 돼. 다 돼. 임차권은 다 돼. 이건 처분행위 아니잖아요. 사용 수익하는 행위잖아요. 이것들은 다. 이건 다 처분행위들이라 그래요. 소유권 저당은. 그래서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일부도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는 다 끝났어.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필지 단위.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일필토지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여기 문제 푸는 요령만 습득하면 돼요. 그래서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양가리 2번 쭉 나와 있어요. 양가리 2번 세 번째 줄 용익물권, 두 번째 후단 용익물권하고 임대차.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는 된다고 나와 있고. 찾았어요? 양가리 2번 마지막 줄 소유권하고 저당은 일부는 안 된다. 분필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럼 일부는 안 된다는 소리죠? 일부는 안 된다는 소리지. 왜? 분필해보면 이분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토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서 다시 정리할게요.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일필토지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뭔만? 임차권. 이것만 가능하다. 그게 결론이야. 결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한 거고. 이해됐어요? 끝.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들어갑니다. 건축물 개념. 건축물 개념이 뭐요? 거기 첫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개념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상식으로 알아야 돼. 왜냐면 건물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고 안 보면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뭐야? 건축물은? 최소한 지붕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짓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었을 때 건물로 보느냐.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고 건물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판단할 때 뭐예요? 지붕하고 무엇은 있어야 돼? 기둥이나 벽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건물로 하면 중개할 수 있고. 그것까지 안 갖춰졌으면 건물로 안 보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알아야 돼. 이 개념을 달리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은 상식으로 알고 두시고. 그 다음에 범위. 자, 토지는 아까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죠? 이건 일동단위입니다. 그럼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 관청에서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무허가 건물. 그럼 무허가 건물을 과연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가 되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건물로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건물을 신축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죠? 보존 등기가 안 된 상태의 건물. 이것도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도 되는데 당연히 되겠죠? 이것도 돼. 그러니까 건물로 보면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이 있잖아요. 아파트 뭐? 근데 분양권은 선분양 들어간 것은 건축물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들어가죠. 그러면 지붕, 기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고 건물로 안 보면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럼 건물로 볼까 안 볼까 이거? 봐.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는데. 그것은 이제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이건 판례에서 장래의 건물. 무슨 건물? 지금은 건물이 아니지만 장래의 건물이니까 건물로 본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처음에 우리가 법 시행령 시행 규칙도 공부해야 되지만 간혹가다 판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제 민법처럼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그러지만 그 관련 판례 그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점수가 안 흔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세요.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안 올라가. 물론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면 합격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렵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하고 덜하고 그 차이예요. 그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기본 자기 공부했던 거죠. 그럼 뭐 해놓으면 안정권에 들어가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저 경매 파트가 또 어렵다고 느낀 사람도 있죠. 경매. 어렵게 느꼈어요? 네. 그거 조금만 하면 돼. 몇 시간만 투자하면 맞힐 수가 있어. 그럼 또 하기 싫다고 안 해버려. 그럼 거기서 한 두 문제 나가지. 또 확인 설명서, 저 실무 파트면 확인 설명서 서식 공부, 거기서 두 문제는 꼭 나와. 요즘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데 요즘 두 문제씩 나오더라고. 그럼 거기도 또, 아이고, 외우기 힘들잖아요, 서식은. 그럼 또 하기 싫다고 안 해버려. 그럼 또 두 문제 나가. 그럼 다른 거 다 맞아도 벌써 10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 틀리면 10점 날아가거든요. 그럼 다른 거 다 맞을 수도 없지만, 만달에도 이제 90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기 하기 싫다고 또 벌칙. 3년 이하지, 2천만 원의 벌금, 임의적 등록처, 이거 처음 벌칙, 우리 가보면서 그게 지약이야. 그거 하기 싫다고 또 포기해. 그러면 거기서 또 4, 5문제 또 나가. 그럼 80, 다 맞아도 이제 80점대로 뚝 떨어져. 그럼 점수가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파트가 있어, 과목마다. 어려운 파트. 그러면 그걸 이제 포기를 해보고 나머지 꼭 맞추려고 하면 다 맞아도 점수가 한계가 되지. 근데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큰 차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그러니까 하라면 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은 90점, 100점을 넘나드는데 포기하다 보면 기고 날라도 70점. 조금 흔들리면 이제 60점 더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과목에서는 60점 나왔고 합격 못 해. 우리 과목은 몇 점을 목표해야 돼? 90점까지 목표 안 해도 돼. 80점을 목표하면 돼.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공부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과목이 쉽다고 느껴져. 그렇다고 이제 뭐 공부 안 해놓으면 점수 안 나오고 공부해 놓으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나아. 왜냐하면 공법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러고 민법이나 학교로는 1차 과목은 그렇게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목에서 80점을 빼놓으면 이제 공법이나 뭐 공시법도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5회 때 시험도 그랬잖아요. 올해 26회입니까? 26회 시험도 공법이 어려웠죠? 공법 안 어려웠어요? 그 중개사법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맞춰서 2차는 2차끼리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면 돼.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60점 목표를 하면 안 되고 80점 목표를 해야 돼. 가장 좋은 것은 다 60점이야. 과목마다. 다 골고루 맞춘 게 가장 중요한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우리 과목은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60점 목표를 하면 안 돼요. 항상 몇 점? 80점. 80점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노력을 해서 80점 맞추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야 안정권으로 들어가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중에 편해.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 하다가 지금 일로 들어왔어요? 건물, 분양권. 분양권은 중개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건 봐보세요. 그럼 아까 일필토지 일부 공부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문제 발생. 일동 건물의 일부. 일동 건물의 일부.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면 돼요. 자, 단독주택의 방 한 칸. 이것만 사고 팔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방 한 칸 사고 팔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없어, 이건. 근데 방 한 칸 전세나 임대차는 가능해요? 전세 임대차는 중개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거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것은 202호만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상식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럼 사고 파는 것도 중개할 수도 있고, 매매도 중개할 수 있고, 전세 임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동 건물 일부는 되는데,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세하고 임대만 가능하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건축물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나와 있어요. 양가리 2번 첫째 줄. 첫째 줄. 몇 동 단위? 1동 단위. 거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좀 해주세요. 전세나 임차는 일동 건물 일부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것은 이제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1번을 말하는 거고, 2번 집합 건물은 다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판례 보세요, 밑에. 그 1번 판례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장래 건물. 무슨 건물? 장래 건물.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 입주권입니다. 단순 입주권. 단순 입주권 있죠? 이것은 중개 대상물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축물 보지 않아요. 이제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판례가 조금씩 있어요.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토지 건축물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한 시간이 흘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쉬어야지.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네.